네, 원진 팀장입니다. 오늘 솔브레인을 볼 건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지는 한 두 달 정도가 지났고, 실제로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된 지는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실마리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측에서는 지소미아 협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조건으로 이제 그 수출 규제를 철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 그 정도로 물러날 거면은 사실 시작을 안 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다지 이제 합의 관점에서는 뭔가 이제 그 해결책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국산화, 수혜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모습이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 일본 관련된 종목군들 애국 테마주도 있고 불화소 관련주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애국 테마주는 사실은 그 분위기에 타서 테마주로 완전히 편승되니까 언젠가는 꺾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소재 관련주는 어쨌든 그 일본에 수입했던 그 품목에 대한 국산화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본과 설령 빠른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수혜가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수혜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좀 관심권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를 사실 아예 수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은 이제 수출 허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포괄 허가에서 이제 개별 허가로 바뀌니까 개별적으로 그 수출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이게 2, 3개월 정도가 걸리고, 거기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출이 이제 기본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본의 한국 수출이 6.9%가 감소했는데, 지금은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니까 그 감소폭은 이제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그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허가한 내역을 보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에서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신청을 허가한 것은 그 포토레지스트 2건, 그리고 에칭가스 1건입니다. 그러니까 총 3건이거든요. 두 달 동안 이 3건에 대해서만 허가를 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허가를 안 내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본이 한국에 아예 수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해주긴 해주는데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수준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WTO 이슈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에 대한 그 수출 부분에서 이게 불공정 무역이다라는 부분을 제소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WTO에서 논의가 됐을 때는 한국 쪽에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면에서는 수출을 아예 막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분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WTO에서 뭔가 태클을 건다고 해도 우리는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 굉장히 제한적인 수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약간 이제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론해서 볼 때는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아예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의 허가는 내줄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산업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WTO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기대할 건 없어요. 왜냐면 이 WTO라는 게 세계무역기구고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조율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개인 소송이 일어나고 그게 법원을 가서 판정을 받아도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물며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제소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라든지 과정, 그리고 판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WTO에 제소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간까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한일 간의 갈등이 아마 해소됐으면 해소됐지 거기서 뭔가 더 진전이 안 나가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WTO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WTO에 제소한다, 제소한다, 진짜 제소한다 이렇게 일본을 압박하는 용도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소규모 수출로 네,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은 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산화 범주에 들어있는 후성이나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일본에서 원료를 들여와서 에칭가스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라든지 이제 대체 원료를 투입해서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했던 에칭가스를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인 솔브레인 제품으로 대체해서 테스트를 했고 상용화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양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솔브레인에 대한 매출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관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21평선 부근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게 75,000에서 6,000원대가 또 저항대라서 이걸 한 번에 뚫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7만원 중반대를 강하게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최고가였던 8만원 초반까지도 한번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칭가스나 이런 브라스오 관련주 꾸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후성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성도 보면은 한 두 번 정도 급등 이후에 눌림이 나왔는데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5일 이평선에 약간 걸려 있어요. 그쵸?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수급이 유입될 수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은 물론 그러니까 솔브레인보다는 지금 당장 모멘텀 좀 약할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담은 솔브레인보다는 확실히 덜하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소재 관련된 국산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에는 좀 더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히 좀 관심권에 넣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규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드렸습니다.